네, 오늘 저희 채택글 전문가 함께 큰 그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그림을 잘 잡고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이 조금 필요할지 7월장에 대한 큰 틀에 있어서의 좀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7월 달 보려면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시장 흐름 보고 우리 7월 달에 어떤 변동성 요인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먼저 해볼까요? 네네. 일단 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 차트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급락했죠. 결국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한 이후에 진짜 모두가 생각지 않은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유동성하고 각종 부양책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와, 거래소. 저렇게 부위가 나왔네요. 근데 네. 코스닥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코스닥 네.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보면 오히려 이전 고점 네. 뚫어버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상단이 좀 막혀 있고 좀 횡보 구간에 이제 들어섰는데 과연 이제 7월부터 이제 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어떠한 요인이 시장을 하락시킬지 아니면은 또 횡보 내지 상승시킬지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저렇게 올라간 또 지수단을 보니까 더 기쁘기보다는 불안해지네요. 7월장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불안한데 네. 항상 모두가 원하는 조정은 안 오고 또 불안감 속에서 공포감 속에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 요인만 우리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게 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 내지 상승장으로 보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변동성 요인은 뭐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 코로나19는 일단 어지간한 악재가 아니고선 시장에 크게 하락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단기 충격은 주더라도 결국 금방 되돌림 나오면서 시장을 가는 요인이니까 코로나는 어느 정도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잠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가 안 나오면 분명히 어떤 물리적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나왔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백신주가 올라가고 오늘 백신주 중에서는 이글백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또 그 비료라든가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급등합니다. 조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조금 어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돼요. 일단 관련된 사람들만 좀 걸리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또 항체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이 되면서 크게 전이가 되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오늘로써 돼지 바이러스 독감 요거는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한령 해제,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하고 오늘 되돌림 나왔는데 일단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이슈로 보시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나오면 어제의 그러한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냐 그에 따른 중국의 반대 액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하락 요인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파월 연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중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경기 네.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제 뭐 졸속으로라고는 얘기하지만 추가적인 부양책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렇다고 하면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7월달에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보이면서 횡보 내지는 상승 쪽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또 7월에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프리어닝 시즌이라서인지 바이오주가 지금 갑자기 기가 팍 죽은 것 같고 오늘 하이투자에서 엄청나게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을 높였더라고요. 7조 가깝게 봤습니다. 6조 8천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감안하실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결국엔 못 가요. 수급. 네, 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소가 잘 가야 돼요. 그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차트 봤듯이 이전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수급도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 중요합니다. 실적이 나와야지 수급이 붙는데 일단 뭐 컨센서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거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네. 움직임이 더 아하.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적 나오는 거 체크하면서 데일리로도 빅피처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저희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설레발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감이 소멸이 된 게 시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급락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지, 코리아나 많이 밀립니다. 김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뉴스 체크해야 돼요? 정말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한한령 해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자 이전처럼 중국 관광객이 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좋을까요? 또 코로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와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아, 그렇긴 하죠, 또.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올 수도 없거니와 또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화장품주들은 그 보따리상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와줘야지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될 텐데 좀 어렵죠. 네.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것도 역시 관광객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카지노가 잠잠해지거나 뭔 백신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특히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도 대량으로 비중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아하, 비전을 안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엔터주입니다. 네,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 흐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자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엔터 하면 크게 세 개죠. YG,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JYP인데 한 종목 한 종목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제가 흐름 말씀드려 네,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자,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YG입니다. YG. 뭐 여성 거울 그룹이죠. 걔네들이 뭐 블랙핑크. 나는 네. 잘 몰라서 블랙핑크. 네. 예, 그 친구들이 뭐 중국 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급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만 봤을 때 이 거래를 엄청나게 실은 어제 저점을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 보이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제 저점을 최소한 위험 관리 가격대로 놓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에서 오게 되면 한번 단타는 가능하지만 이 고점을 뚫고 가긴 어려워요. 왜? 윗꼬리들이 길게 달아버렸다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왔죠. 뭐 일정 부분 세력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네. 그럼 뒤늦게 참여한 세력들이 지금 털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JYP도 그러니까 YG만 잘 갔지 JYP나 SM은 쭉쭉 빠졌어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렇죠. 초반에. 이렇게 네. 하락했다가 언제 네. 급등 나는데 그래도 얘는 지금 십자형 캔들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죽은 거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점을 안 깨게 되면 아마 요 60일 이평선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고점까지는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SN 같은 경우도 네, 줄줄줄줄 하락하고 어제 올랐죠. 얘는 더 좀 약해요. JYP보다 이 SM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60일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시초가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초가에 내려올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가장 핫했던 게 화장품주기 때문에 일단 팩트만 전달드리면 오늘 이게 방송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금 시트립과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오늘 저녁자로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제 급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단은 나오셔야 되는 건가요? 후퇴해야 됩니까? 화장품주?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럼 한 네. 종목만 한번 볼까요? 네.
한국 화장품 볼까요? 한국 아니면은 화장품 뭐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네. 한국.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잠깐만요.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대부분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자 보세요. 예.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제 이렇게 60일 이평선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기서 좀 놀아줘야 되는데 지금 개파랗게 놓고 내려왔죠. 그래도 그나마 이 종목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버텨주고 있죠. 네,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저점 깨면은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 저점 안 깨면 조금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악은 아마 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차피 바닥이니까 여기서는 물린 분은 추매하고 없는 분은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워낙에 어제 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네, 추격 매매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일도 한번 조금 더 저희가 흐름에 연장선상 있을지 아니면 계속 매물 소화할지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저희 하반기 생각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잖아요. 네, 아이폰과 폴더블 실사하게 대거 좀 출시가 되는데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을까? 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휴대폰은 좀 코로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상반기 갤럭시 S20 그 카메라 뭐 100배 줌 해가지고 광고 엄청나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매출이 부진했죠. 결국 나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뭐 3분기 실적이 좋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기대감 갖고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어찌 보면 국경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인도 시장을 노리는 우리한테는 그렇죠. 정말 호재 같아요. 어찌 예. 보면 반사이익을 받는 거죠. 그럼 인도 시장에서의 그렇죠. 중국 제품은 완전히 팽당하는 거고 네. 반사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그리고 매출이 늘어날 수 저 있는 써보면 더 좋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께. 그러한 그렇죠? 기대감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럼 관련된 종목 한번 좀 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세경 하이텍 보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좀 쭉 기대감 갖고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왔는데 그래도 60일 이평선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조금 공방은 있겠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전 고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결국 실적을 봐야 돼. 그러면은 2분기 실적 세경 하이테크가 나와줘. 그러면은 여기는 실적과 무관하게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여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고레벨 때 올라가려면 실적까지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실적이 예. 나와주면 이제 세경 하이텍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폴더블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KH 바텍이죠. 네. 이건 좀 상대적으로 더 차트가 낮죠. 낮습니다.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하반 경직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전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횡보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이건 바로 실적이 확인돼야 그렇죠. 되는 그러려면 그 시간이 결국 한 달 걸리는데 네. 그럼 한 달 걸리는 동안 이 60일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60일 이평선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한번 시장 충격에 의해서 딱 하락하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는 매수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짧게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빅피처. 매일매일 이슈 뉴스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일 그 하루하루 흐르는 뉴스를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세 개 테마가 움직이면서 급등했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일단 지금은 보유 종목에 집중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은 네. 뉴스에 집중하자 이렇게 토마토 말씀드립니다. TV 열심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알겠습니다. 이 빅피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